100억 원대 재미썸 건물 매입 사업은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데다 문화예술재단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복지특별도 실현을 위해 추진되는 무상교육과 의료비 지원을 놓고 일각에선 한정된 예산으로 선심성 공약에만 신경 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단일한 마련이 쉽지 않고 제주특별법 개정도 험난해 연내 마무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획뉴스에서 심층 보도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미썸 건물을 100억 원이 넘는 가격에 매입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었죠. 감사 결과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높고 도지사의 승인도 없이 재단이 독단적으로 매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문화예술 복합공간 한지골 제주아트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며 재미썸 건물 매입 계약을 맺은 제주문화예술재단.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매입금은 106억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매입가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건물 감정가 산정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재미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시장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운영계획은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사회 의결만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100억 원 이상 드는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표성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 없이 재단 관계자 등이 심의를 진행해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자의 실수로 그 계획안은 다 이사회랑 다 통과가 됐는데 다 보고가 된 건데 이제 그 절차상으로 승인을 안 받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 규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5인으로 두는 게 있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5인으로 뒀던 거지. 감사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관 경고를 그리고 재단 관계자와 제주도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천연기념물 비자림의 화렵수를 무분별하게 베어낸다는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가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비자림 내 비자나무의 생장을 방해하는 화렵수를 모두 제거하는 당초의 계획을 수정해 남아있는 57그루는 비자나무와 접하는 상층부만 가지치기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의 실시 설계 재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주를 교육복지 특별도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성문 교육감의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무상교육과 의료비 지원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데 보수 교육계 등 일각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선심성 공약에만 신경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부터 제주도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서는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됩니다. 중학교 신입생 교복과 고등학생 교과서 구입 비용, 저소득층 자녀의 졸업 앨범비도 지원됩니다. 특히 암과 뇌혈관, 심혈관과 희귀난치병 등 4대 질병에 걸린 학생 의료비와 다자녀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원됩니다. 제주교육이 희망의 디딤돌을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4대 질병에 대한 국가, 지자체의 책임성을 한 단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학생은 수업료와 급식비 등으로 1년에 227만 원을 지원받고 저소득층은 374만 원, 다자녀 가정은 366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교육위원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에 이어 복지 예산이 두 번째로 많아지는 바람에 학교 재정이나 시설 개선, 학습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느 예산이 많아지게 되면은 다른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풍선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도 필요하지만은 선별적으로 교육청 예산의 20%를 지원하는 제주도도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며
마찰을 빚은 바 있어 교육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앞으로 제주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방 공무원과 동일한 근로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상여금도 1년에 6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오르며 호봉 승급이 없었던 구 육성회 직원은 근속수당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 교육청과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이 같은 내용의 단체 임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지난달 제주도 의회에 제출되면서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 등의 개편 방향과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 의회에 제출된 행정체제 개편안은 기초의회 없이 행정시장을 직접 뽑고 제주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예산 편성권, 인사권이 모두가 담아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덜렁 직선제만 하겠다. 이번에 가결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의 무슨 논의를 할 것이냐. 도의원들의 의견이 서로 갈려 결국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체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뜻은 같지만 도의회,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정치적 셈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에서부터 읍면동자치, 의원내각제까지 저마다의 주장이 제각각인 이유입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동의안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생각도 어디에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좀 알아보고 또 분석해보고 한 다음에 이 문제를 가결할 것인지 아니면 부결할 것인지. 도의회를 거쳐 행정체제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행정체제를 어떻게 변모시키는 것이 좋을지 폭넓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시장 직선제 여부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 논의의 범위를 축소시켜버리는. 다음 지방선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국회의원 3명과 도의회 의석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체가 돼서 논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8년째 쳇바퀴만 돌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올해는 매듭지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에서 읍면동 자치 실현을 통해 새로운 제주를 모색하기 위한 민회 구성이 추진됩니다. 마을공화국 제주특별위원회와 주민자치포럼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읍면동 주민들이 만든 제도와 규범에 따라 공동체가 운영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제주 민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8일까지 도민을 상대로 제주 민회 위원 신청을 받아 43개 읍면동마다 위원 3명씩 모두 129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림수협 사랑의 봉사단과 한림어선주 부녀회에서 204만 8천 원, 제주 동여중 학생회와 3학년 학생들이 교복 물려주기 행사와 바자회 성금을 통해 모은 87만 1,630원,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부녀회에서 20만 원,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김지연 씨외 2명이 94만 6,24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겨주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화면에 제주은행이나 농협 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제2공항 반대 주민 김경배 씨가 22일째 단식 중인 가운데 농성 참여 시민들이 원희룡 지사에게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 10여 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는 목숨 걸고 단식 중인 김경배 씨를 면담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2일째 단식 중인 김경배 씨는 현재 기력이 떨어진 상태고 단식 30일을 넘기면 뇌 손상과 장기 손상이 우려된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오늘 오후 김경배 씨를 만나 단식 해제와 천막 철거를 조건으로 도지사와의 면담을 제안했지만 김경배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오는 11일자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의 김현민, 도민안전실장의 김창선, 특별자치행정국장의 허법률,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의 손영준, 환경보전국장의 박원하, 해양수산국장의 조동근, 공항확충지원단장의 현학수, 정책기획관의 문경진 씨를 발령했습니다. 치매노인 폭행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에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입소 가족들의 운영희망 단원 등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영업정지 대신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요양원에서는 지난해 11월 50대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노인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임신 중인 여직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면세점업체와 간부 직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2달 동안 임신 중인 여직원 A씨에게 28시간의 시간 외 근로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2달 동안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일 제주시 구자읍 해녀박물관 일원에서 제주 해녀 항일운동 87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제주 해녀들이 일제에 항거했던 상황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해녀 항일운동 애국지사 흉상과 주요 항일운동 장소에 표지석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올해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 독립유공자 추가 추서를 위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